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테마들이 우리 시장에서 상승을 주도할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먼저 폐배터리네요. 그렇죠. 네, 폐배터리와 또 뭐가 있죠? 가상화폐. 맞습니다. 네, 암호화폐. 이 두 개를 제가 다음 주 테마로 꼽아봤어요. 그러게요. 좀 오랜만에 또 접하는 테마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청자분들, 우리가 왜 다음 주 테마를 미리 살펴봐야 될까요? 저점에서 잘 공략하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 수익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고 무작정 들어가면요, 다칩니다. 네. 우리가 운동할 때도 왜 준비 운동이라는 걸 하죠? 맞아요. 그죠? 네. 우리 앵커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목 푸시죠? 맞아요. 그게 준비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목을 풀고 안 풀고 그리고 대사 한마디 하고 안 하고 차이 엄청 크시죠? 차이 많아요. 그죠? 네. 모든 거에는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이 만물에. 네. 만물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꽃을 피우려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다음 주에 무엇이 핫할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고민을 해보고 찾아봤더니 이러한 이슈가 있고 다음 주에 이러한 일정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떠오르는 이슈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금요일마다 요번 주 있었던 일, 다음 주에 있을 일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 주에 여러분 수익 좀 보셨나요? 지금 못 보셨죠? 네, 못 보셨죠?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번 주에도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에 있을 이슈를 지금 이 야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야밤에. 여러분 잠도 안 주무시고 야학이네요. 불금인데 야학. 네. 밖에도 안 나가고 이 방송 보는 이유가 뭐예요? 다음 주 올라갈 게 궁금하시잖아요. 다음 달 올라갈 게 궁금하시잖아요. 맞아요. 앞으로 올라갈 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폐배터리를 먼저 좀 알아볼게요. 지금 요즘에 어떠한 이슈가 올라오고 있냐? 바로 현대차가 폐배터리 시장의 선점을 노린다라는 이슈예요. 여러분, 오늘도 폐배터리 관련들이 조금씩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요즘에 현대자동차와 기아차가 폐배터리 테스크포스 팀, 이거 말이 어려워. TF팀이라고 할게요. 그래, TF팀이라고 네, 할게요. TF팀이라고 할게요. TF팀을 결성을 해서요.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2040년도에 66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폐배터리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이 60조 원 규모라고 했잖아, 2040년도가. 네. 이게 과거 자료예요. 요번에 오. 그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내놨습니다. 전망치를 높게? 더 내놨어요. 130조 원이라고. 130조. 그러니까 두 배가 두 더 배를 늘렸네요. 네, 더 늘린 거예요. 오. 네, 왜냐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 네. 그래 그만큼이나 지금 시장은 계속 늘어갈 건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우리 자동차 몇 년 타면 많이 탔다 그래요? 한 뭐 10년? 10년. 5년에서 10년? 그쵸. 보통 10년이죠. 10년. 네. 10년. 5년마다 바꾸시는 분들은 부르조아예요. 네. 부르조아. 부자시죠. 보통은 네. 10년 이상씩 탑니다. 네. 그리고 키로수로 많이 보죠. 네. 키로수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30만 됐으면은 아우 차 바꿀 때 됐다. 네. 뭐 그 정도 보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중고차 시장 보면요. 15만 킬로 정도 탄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바꾸는 시기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요. 그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10년 주기로 보면 되는데 배터리 교체 시기를 10년 주기로 보면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여러분 언제부터 본격화가 된다 그랬죠? 올해부터 본격화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2025년도까지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신차가 전기차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2025년부터는 2025년. 신차 전기차밖에 안 유럽 나와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어요. 네네. 계획이니까. 네. 계획이니까 아직 그거를 제정을 한 건 아니에요. 오. 법을 제정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바뀔 수는 있지만 계획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네. 지금 내연기관차를 다 단종을 시킨다고 하고 있어요. 오. 그만큼이나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네네. 자, 그럼 유럽의 입장대로 2025년도라고 한다면 계산을 해볼게요.
2025년도에 나오는 전기차는 언제 배터리를 갈아야 되죠? 2035년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2040년에 66조 원 규모는 그 전의 수치였고 지금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10년 네. 주기다 보니까 네. 더 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굉장히 추세적으로 우상향을 길게 그려왔던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목이냐? 바로 폐배터리 관련주 MPC라는 종목인데요. 특히 이 MPC 같은 경우는요, 제가 2020년도부터 이 팍스 방송을 통해서 네. 폐배터리 관련주 꼭 봐라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이 갔더라고요. 그 저점 대비해서 우상향을 얼만큼 했나 봤더니 시청자분들 293%예요. 293%. 이게 언제부터 올라온 거냐?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네. 야, 이거 1년 투자해가지고 293%면은 대박 대박이죠. 아닙니까? 그죠? 진짜. 네. 자, 여러분. 그런데 폐배터리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사실 MPC 같은 경우는요, 지금 고평가 자리는 아니에요. 적정 주가 자리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 말은 이전 주가가 너무 저평가했다라는 거죠. 어. 이전 주가가 너무 저평가했고 지금은 이제 딱 펀더와 주가가 거의 뭐 맞아 동일 수치에 떨어지는? 있는 네. 있는 거예요. 그럼 물론 조금 이제 펀더가 조금 더 떨어지긴 하지만 주가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거의 네.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기술주라는 걸 감안했을 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략할 거는 이렇게 비슷한 수치의 펀더와 주가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죠. 왜? 기대 수익이 어떻겠어요? 낮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앞으로 매출이 나오고 실적이 나올 것까지 예상을 해서 아주 저점에서 공략을 했을 때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MPC 뒤를 이을 후속주까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 어떤 종목이냐? 바로 요 종목입니다. 지금 이 정도 화면에 많이 보이시는 내려와 있네요, 지금 위치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네네. 많이 내려와 있는데 물론 아직까지 펀더가 굉장히 좋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요. 폐배터리 시장은 미래를 보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 펀더라는 거는요. 우리가 업종마다 스타트업마다 그 가치 평가를 달리해야 돼요. 네네. 달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우량주들은 펀더와 주가가 거의 대동소이하죠. 네. 비슷합니다. 네. 자, 그런데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펀더는 저 아래에 있고 주가만 높아요. 그러니까 고평가라고 많이 네. 하는데 근데 이거를 그렇게 단순히 계산하면은 고평가 종목밖에 없어요. 그렇죠. MPC도 마찬가지예요. 네. MPC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고평가, 완전 고평가예요. 네. 완전 고평가인데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냐면은 미래 것까지 예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아.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주나 성장주들은요. 지금까지 매출이 얼마 나왔냐? 볼게. 이게 아니라 앞으로 너 얼마 벌 거야?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전망이 좋은데 그래?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있을까 딱 봤더니 야, 기대감이 이렇게 좋구나. 그럼 내가 너를 조금 새롭게 평가해 줄게. 네. 이게 가치주의 발굴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한 가치주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폐배터리 재활용 ESS 생산 라인을 구축을 했어요. 이미 폐배터리 시장을 위해서 생산 라인 설비를 다 끝내놨다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 폐배터리 시장을 아주 매력 있게 보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대기업, 아까 제가 이야기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보다 더 빨리 시작한 거죠. 오. 그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력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봐도 저점 이탈 없이 일정 매물대를 지지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하락장에 거래량이 거의 없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회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지금 이 후발주 폐배터리 놓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슈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타이밍 중요하다 그랬죠. 이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요거까지 함께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시장을 주도할 이 테마, 모멘텀이 있는 테마 알아봤는데 첫 번째는 폐배터리입니다. 현대차도 이 폐배터리 시장에 더욱더 진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됐고 미국에서도 점점 이 규모를 늘리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산업을 주도할 폐배터리 시장에서 여러분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시겠습니까? 이미 NPC라는 종목으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챙겨가신 우리 홍준 전문가님이 후속주를 지금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너무 궁금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한 타이밍, 다음 주에
딱 맞아 떨어지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노란톡방 안에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모두 다 들어오셔야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어요. 이미 노란톡방 안에서는 어떤 종목인지 막 유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종목이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명과 공략법 꼭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보시고 다음 주에도 수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저희 주토피아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